자, 우리 이제 이쁜 얼굴들 보여줄까요? 예리나, 예진아, 신정아, 용식아. 어? 예리나 머리 잘랐다. 예진아, 어디 갔니? 얼굴이 안 보여? 이마뿐이 안 보여? 카메라 좀 내려봐, 예진아. 잘들 지냈어? 마이크 좀 잠깐 켜봐. 목소리 잠깐 듣고 수업 시작하자.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예린아 머리 자르니까 엄청 이쁘다. 자른 지 좀 됐어요. 어? 어? 자른 지 좀 됐어요. 아,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을 안 해서 못 봤구나. 아니, 그 전에 언제 개강이니? 언제 한 달 개강이니? 됐어요. 어? 어? 한 달 됐어요. 한 달? 네. 아, 머리 묶고 해가지고. 아, 그래? 네. 오, 몰랐네. 나 머리가 길다고 생각했었는데? 음, 묶어서 몰랐었구나. 언제가 개강이니, 얘들아? 9월. 9월 달이야. 마지막 주까지 수업해도 괜찮은 거 맞아? 근데 30일 날 개강이에요. 잠깐만. 30일 날. 조금만 크게 얘기해 줄래? 30일 날 개강이에요. 30일 날 개강이야? 그럼 네. 31일 날 수업은 참석하기 어려운 거야? 잠깐만요. 시간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예진아? 네. 근데 제가 어, 12시에 수업이 하나 있긴 한데, 어. 12시 전에만 끝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시작은 같이 할 수 있고 끝나는 시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예린이는 괜찮고, 네. 신정이도 괜찮고, 화요일 날, 마지막 주 화요일 날, 화요일은 잘 모르겠는데. 크게 얘기해 줄래? 화요일은 잘 모르겠는데. 아, 알았어. 용식이는 괜찮고. 자, 알겠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혹시라도 수업을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서 상황을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배웠어. 거의 배우고, 앞에서 우리가 뭐 고급 필터, 뭐 조건부 서식 여러 가지 기능 배우고, 지지난주에는 통합하는 거, 데이터표, 피벗 테이블, 매크로까지 배웠는데, 연습은 잘 해봤니? 할만했었니? 예진아, 예린아, 어떻게 할만했었어? 네. 연습을 해야지 그래도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릴 거야. 힘들겠지만 바쁘겠지만 그래도 연습을 좀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차트하고 함수 부분이 남아져 있어. 그래서 오늘은 차트를 연습을 할 거고, 그리고 뒤에 남는 시간에 함수 부분까지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맨 앞에 데이터 입력하는 게 한 문제 있기는 한데,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배점이 5점인데, 중간에 오타가 생기면 부분 점수 없이 무조건 다 틀린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그 5점짜리를 잡지 말고 나머지 문제를 조금 더 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여러 작업들 중에 오늘은 차트 작업을 할 건데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미 문제가 딱 주어져요. 그 주어져 있는 차트를 가지고 뭔가 옵션을 변경하는 부분으로 문제를 처리해 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는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열어주면 돼요. 기출문제 따라하기.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열어주고요. 교재는 19페이지.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따라 라고 되어 있는 19페이지를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수연이는 가서 열심히 수강 신청하고 불이 나게 온다고 얘기하더라고. 자, 기출문제 따라하기에 계산 작업이 아니지.
차트 작업 시트를 열어주기 바랍니다. 차트 작업. (1분기) 보드게임. 자, 불러왔나요? 자, 지금 화면에 차트 작업 시트를 보는 것처럼 위에 있는 원본 데이터와 함께 아래쪽에 차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차트와 우리 교재 19페이지에 있는 차트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화면에 보이는 처리 사항을 하나하나 하면서 동일한 차트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잠깐만 얘들아.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선은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처리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당구장 표시로 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요거를 삭제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이 차트만을 가지고 연습을, 변경을 해야지만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다 지우고 새로 내가 삽입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동그라미 2번에는 차트 제목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져 있고 3번에는 루미큐브 계열의 3월 요소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뭔가 옵션을 변경하는 게 3번에 나오고 4번에서는 축에 대한 서식을 세로축의 최소값을 1000만 단위로 변경을 하는 게 나오고 차트 영역의 그림자에 대한 설정을 해요. 대부분 5, 6개 정도의 옵션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차트를 선택을 해볼 건데요. 화면을 약간만 선생님 건 키웁니다. 자, 화면에 보면은 차트가 만들어져 있어. 각각의 구성 요소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를 하면 그 위치에 이름이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1, 2, 3월로 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1, 2, 3월에 마우스 포인터를 배치하면 범례 항목이라고 나오고요. 위에 있는 빈 공간에 표시하면 차트 영역, 그래프가 있는 선이 있는 곳에 마우스 포인터를 배치하면 그림 영역, 왼쪽에 있는 눈금갑에 표시하면 마우스 포인터 갖다 두면 세로축, 아래쪽에 있는 브로마블, 할리갈리, 젠가, 루미큐브 항목 이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가로축이라고 표시가 되어져요. 이렇게 각각의 명칭을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도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그 항목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항목인지는 기억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차트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마우스 포인터를 배치하면 차트 영역이라고 나타나게 될 거고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나면 위에 차트 도구, 차트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있을 것 같아. 한번 찾아볼까? 차트 도구, 차트 디자인 있나요? 선택을 하고 들어오면 오른쪽에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차트 종류 변경 아이콘을 찾아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찾았니 얘들아? 차트 종류 변경 클릭.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차트의 종류가 나와요. 문제에서 어떤 차트로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었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사용을 하래요. 묶은 세로 막대형, 즉 세로 막대형으로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세로 막대형 클릭. 그러면 묶은 세로 막대형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확인 단추 클릭. 그러면 차트 종류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바로 변경이 되어졌어요. 차트 종류는 대부분 제시가 되어져 있는 대로 변경을 하면 돼요. 지금 건 굉장히 쉽게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하는 거고 뒤에 넘어가면 이중축 차트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하나는 묶은 세로 막대형에 하나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는 차트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건 또 뒤에 가서 다른 예제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변경을 할 때는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해놓고 차트 디자인에 있는 차트 종류 변경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비슷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현재 우리 차트에 차트 제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때는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보면은 오른쪽 옆으로 3개의 아이콘이 생겨져 있을 것 같아. 3개의 아이콘에 더하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더하기를 클릭해보면 차트 제목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차트 제목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차트 위쪽으로 표시가 되어져요. 만약에 차트 제목의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면 오른쪽 옆에 있는 삼각형 단추 클릭, 차트 제목 옆에 있는 삼각형 단추를 클릭을 하면 차트 위, 가운데에 맞춰 기타 옵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차트 위 클릭, 차트 위를 클릭을 하고 나면 차트 위에 차트 제목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차트 제목이라는 글씨를 클릭해서 기존에 있는 내용 지우고 교재에 있는 대로 1분기 보드게임 매출 현황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띄어쓰기 지켜서 입력해 주기 바랍니다. 1분기 보드게임 매출 현황이라고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글꼴, 크기, 글자, 색깔들이 나와져 있어요. 자, 제목에 테두리가 보입니다. 차트 제목의 테두리 한번 클릭. 그러면 작은 점점점 점선으로 되어 있던 것이 실선으로 변경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메뉴 홈으로 들어갑니다. 메뉴 홈 클릭. 자, 글자 모양은 직접 클릭해서 도듬 입력하고 엔터. 글자 크기는 16 입력하고 엔터. 자, 그 밑에 가짜로 되어 있는 목록 단추 눌러서 글자 색깔은 녹색, 아래쪽에 있는 표준색에서 녹색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색에 있는 녹색 클릭. 자, 그러면 1분기 보드게임 매출 현황의 제목에 대한 서식이 변경되어진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오케이. 용식이 잘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3번. 루미큐브 계열의 3월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거는 레이블이 뭘까 얘들아? 레이블이 뭐니? 이름표, 뭔가 표딱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이름표를 달아주래요. 그런데 어떤 항목에만 이름표를 달아라? 루미큐브의 3월 요소에만 다르래요. 그러면 먼저 찾아야지. 루미큐브의 3월에 해당되는 막대를 찾아요. 루미큐브의 3월에 해당되는 막대를 한번 클릭. 루미큐브에 있는 3월의 막대를 한번 클릭하면 아마 부루마블에도 있는 3월, 할리갈리에도 3월, 젠갈, 루미큐브, 다빈치 코드 모두 3월에 해당되는 계열의 막대에는 조절점이 생겼을 것 같아. 이 상태에서 우리는 전체 3월이 아닌 루미큐브의 3월만이니까 다시 루미큐브의 3월을 다시 한번 클릭. 루미큐브의 3월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아까는 모든 3월 계열 막대에 조절점이 있었으면 지금은 루미큐브에만 조절점이 생겼어요. 맞나요? 이 상태에서 아까와 똑같아요. 없는 거를 추가할 때는 오른쪽 옆에 있는 더하기 클릭, 데이터 레이블에 오면 레이블 위치를 교재에 보면 레이블 위치를 어디로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교재에 바깥쪽 끝에라고 되어져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의 기본 위치는
지금 갖다 놓으면 아마 화면의 위쪽에 표시가 되어지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자, 약간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이상하니, 얘들아? 우리는 3억 9천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공 3개가 더 나와져 있는데 현재 우리 교재에는 공이 3개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있는 표시 단위를 변경을 하면 처리가 되어질 겁니다. 데이터 레이블 바로 그냥 클릭. 만약에 위치가 바깥쪽 끝에가 아니라 뭐 안쪽 끝에 뭐 가운데라고 위치가 다른 곳으로 되어져 있다면 목록 단추 옆에 있는 삼각형 단추 눌러서 가운데 맞춤, 안쪽 끝에, 축에 가까이, 바깥쪽 끝에, 데이터 설명선 등등등 여러 가지 옵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바깥쪽 끝으로 클릭. 그러면 바로 레이블이 달려진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4번. 세로축의 최소값을 1000단위, 표시 단위를 1000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세로축의 눈금값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4억 5천, 4억, 3억 5천, 3억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거를 변경을 해야 되고요. 변경하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세로축을 더블 클릭 따다 왼쪽에 있는 세로축을 더블 클릭을 하면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이라는 메뉴가 열렸을까요? 자, 축서식에 오면 여기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사용할 축서식의 메뉴는 잠깐만 요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축서식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축 옵션이 잘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이게 아닌 다른 항목이 축 서식에 표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 항목이 단위를 변경을 하거나 눈금값의 간격을 조절을 하거나 눈금선의 위치를 변경을 할 때 축 옵션이라는 이 부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축 옵션에 보면 아까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최소값을 몇으로 하라고 되어져 있어? 1000단위로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축 옵션에 보면 최소값이 지금 몇으로 되어져 있어요? 0으로 되어져 있어. 이거를 직접 클릭해서 기존에 있는 거 지우고요. 쉼표 입력하지 않고 1000단위를 1000만을 입력을 합니다. 6개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 입력을 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눈금을 확인해 보면 0이 아닌 1000만 단위에서부터 축이 변경이 되어지는 게 표시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 다음에 그 옆에 표시 단위를 1000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와 보면 여기 표시 단위라는 게 있어요. 표시 단위. 표시 단위에 보면 지금은 없음으로 되어져 있는데 없음을 1000단위로 1000으로 바꿀게요. 1000. 표시 단위의 없음을 1000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차트를 보면 동그라미 3개가 사라진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달았던 레이블도 동그라미 3개가 사라진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됐나요? 여기에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차트를 가지고 변경을 할 때 지금은 가장 기본이 나와져 있어요. 기존의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 거, 제목을 추가하는 거, 세로축에 있는 항목을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자료와 우리 교재의 내용을 보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 거는 왼쪽에 있는 단위 1000이라는 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이거를 교재에서는 반듯한 세로 글씨의 1000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요 내용은 자주 나오는 거고 우리가 항목축에 이름을 추가하고 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가로 문자열의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 가로 문자열을 세로로 변경하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1000이라고 하는 단위를 더블 클릭, 한 번 클릭만 해볼게요. 우리는 이미 오른쪽에 표시 단위, 옵션 창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클릭을 해도 돼요. 그러면 텍스트 방향에 보면은요, 텍스트 방향 한번 눌러볼까? 텍스트 방향을 눌러보면 텍스트 방향에 세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세로, 클릭, 그리고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아까는 누워있던 1000이라는 단위가 표시 형식 단위가 세로 글씨로 변경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5번의 차트 영역의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죠. 차트 영역이 아까 어디였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 빈 부분이었죠. 차트 영역 한번 클릭. 자, 차트 영역에 대한 그림자 설정은 여기 효과라는 부분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 영역 서식에 내가 컨트롤 키를 지금 이 동그라미 표적을 표시를 하면은 화면에 자꾸 메뉴가 다른 게 열려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요 깜빡거리는 표적이 어디인지만 확인하기 바랍니다. 차트 옵션에 있는 가운데 있는 단추 클릭. 가운데 있는 단추는 효과예요. 여러 가지 효과를 넣어줄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림자를 안쪽 가운데로 넣어주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효과를 눌러서 그림자 클릭. 그림자를 누르고 나면 미리 설정 항목이 있어요. 미리 설정 항목에 있는 도형을 클릭을 하면, 네모를 클릭하면 바로 미리 보기가 되어지고요. 우리 안쪽 가운데로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안쪽 가운데 클릭. 자, 그러면 차트 안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림자나 또는 그림자나 반사 효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는 효과 단추를 이용하면 되고요. 테두리나 또는 채워지는 색깔에 대한 옵션은 앞에 있는 페인트통, 채우기 및 선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합니다. 앞에 있는 페인트통 채우기 및 선 클릭, 거기에 테두리 클릭. 한번 찾아봐봐 얘들아. 둥근 모서리가 어디에 있는지. 제일 끝에 있어. 제일 끝으로 내려오면 둥근 모서리를 찾을 수 있어요. 마우스 휠을 아래로 좀 굴려야 될 거야. 둥근 모서리 클릭.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되어졌고요. 안쪽에 그림자가 생긴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따라와 줬니 얘들아? 차트는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차트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자, 이왕이면 차트를 삽입하는 방법도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차트 그대로 유지하고요.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만들 때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항목 이름을 포함을 해서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게임명에서부터 표 전체를 영역 지정. 자, 게임명에서부터 모든 차트에 대해서 영역 지정. 자, 됐으면 메뉴 삽입으로 들어갑니다. 메뉴 삽입 클릭. 자, 삽입에 오면 차트 그룹이 있어요. 메뉴 삽입에 오면 차트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꺾은 선형이 혹시 보일까 얘들아?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차트 그룹에 오면 메뉴 삽입의 차트에 오면 여기에 있는 세로막대형, 여기는 가로막대형, 여기는 꺾은 선형, 여기는 영역형 등등, 여기는 원형 차트,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요거
꺾은 선형을 사용을 할 거예요. 꺾은 선형 클릭. 자, 꺾은 선형을 누르면 그 중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여러 가지 6개의 차트 중에 표식이 있는 잠시만, 네 번째다 얘들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만약에 이미 클릭을 해서 차트가 삽입이 된 친구는 다시 한번 클릭해서 차트 영역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면 바로 지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잘못 삽입이 되어졌을 경우에는 차트 영역 눌러서 딜리트, 다시 한번 메뉴 삽입에 꺾은 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네 번째 거 클릭. 자, 그러면 내가 영역 지정을 한 것을 기초로 해서 바로 차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차트의 위치 이동은 차트 영역에서 드래그하면 얼마든지 위치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트 삽입 잘 됐나요? 자, 이번에는 차트의 삽입 위치는 지금처럼 현재 원본이 있는 밑에다가 같은 위치에다가 삽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시트로 완전히 차트 시트만을 삽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으로 들어옵니다. 차트 디자인에 보면 차트 이동이라는 아이콘이 혹시 있을까? 차트 이동 찾았어요. 차트 이동 클릭. 차트 이동에 들어오면 워크시트의 삽입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거를 새 시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트의 이름은 보드 차트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보드 차트. 보드게임 차트로 할까 얘들아? 보드게임 차트. 보드게임 차트 라고 입력하고 확인 클릭. 그러면 아까는 기존의 자료 옆에 차트가 있었는데 확인을 누르는 순간 아래쪽에 보드게임이라는 보드게임 차트라는 새로운 시트 탭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화면 전체에 차트가 나타나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됐을까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요번에는 차트 종류를 차트에서 필요 없는 계열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자, 화면에 보이는 거에 보면 브루마블, 할리갈리, 젠갈, 루미큐브, 다빈치 코드가 있고 1월, 2월, 3월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운데 있는 2월의 데이터는 필요 없어. 1, 3월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차트를 그리면 돼요. 그러면 꺾은 선형 그래프 중에 2월에 해당되는 주황색 그래프를 한 번만 클릭.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것에서 하나의 계열을 완전히 빼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삭제하고자 하는 계열 클릭, 딜리트 또는 백스페이스 키만 누르면 바로 하나의 계열을 순식간에 삭제해 버릴 수 있어요. 됐나요? 됐나요? 자, 요번에는 가운데에 있는 젠가도 빼야 돼요. 가운데 있는 젠가를 빼야 되는데 젠가만을 선택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나와져 있는 차트 영역에서 젠가를 제거하기 위해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모든 계열을 동시에 삭제를 할 때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만 누르면 지울 수 있어요. 계열이 아닌 특정 항목만을 지울 때는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선택 클릭. 자, 그러면 원본 자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면 기존에 있는 자료가 나와져 있어요. 자, 오른쪽에 보면 가로축 항목에 우리가 사용하는 항목들이 다 체크 표시가 되어져 있지. 거기에서 젠가에 있는 체크 표시만 지워봐봐요. 젠가에 있는 체크 표시 해지하고 확인 클릭. 그러면 젠가가 사라진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의 옵션을 변경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57페이지. 57페이지. 이게 몇 번? 최신 기출문제 2회. 57페이지. 최신 기출문제 2회 불러와 주기 바랍니다. 최신 기출문제 2회. 차트 작업 시트를 열어주기 바랍니다. 차트 작업. 다 불러왔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차트가 이미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제시되어 있는 이 차트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 차트를, 이 예제를 선택을 한 이유는 데이터 범위 아까 우리가 수정하는 거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달았어요. 그런데 레이블을 아까는 특정 항목 하나에만 달았는데 여기는 모든 항목에 데이터 레이블이 달려져 있어요. 그리고 차트가 조금 신기하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만들어져 있는 차트 영역 한번 클릭. 기존에 나와 있는 차트에 차트 영역 한번 클릭. 차트 종류 먼저 변경을 하러 갈 건데요. 잠깐만. 동그라미 1번의 문제 먼저 봅시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A반에 성명별, 국어, 수학, 영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잠깐만 내용을 보면은요. 자,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면 위에 있는 원본 데이터의 표의 색깔이 약간 변경이 되어져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현재 요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차트에서는 A반, B반 다 섞여서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B반은 빼고 A반의 학생들에 대한 차트만을 그려주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범위를 수정하기 전에 하나 질문. 엑셀에서는 영역 지정을 할 때 드래그해서 영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는 위치, 비연속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키보드에 뭐를 눌러서 선택을 해야 될까요? 뭘까요? 예린아 뭘까? 키보드에 뭐를 누르면 떨어져 있는 셀에 영역 지정을 할 수 있을까요? 컨트롤. 맞아요. 컨트롤 키. 자, 즉 그걸 먼저 물어본 이유는 선생님 화면 잠깐만 보면 자, 화면을 조금만 확대할게요. 자, 선생님 화면에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A반의 학생은 김한희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박민정 학생이 있고요. 김한희 학생, 박민정과 구재훈 학생, 그리고 박민주 학생이 있어요. 요 데이터만을 가지고 차트를 그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떨어져 있는 셀에 영역 지정을 해야지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가볼게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데이터 선택 클릭,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기 위해서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클릭. 자, 위에 있는 원본 자료가 나와져 있어요. 기존에 있는 범위를 수정을 완전히 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차트 범위를 싹 지워요. 백스페이스 또는 딜리트 키로 기존에 있는 범위를 지웁니다. 그런 다음에 우선은 차트에 떨어져 있는 영역 지정을 할 때 규칙이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선으로 왼쪽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거와 대칭되게, 그거와 대칭되게, 그거와 대칭되게 옆에 있는 항목들을 영역 지정을 하면 돼요. 자, 내용에서 A반의 성명별,
국어, 수학, 영어를 차트에 표시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반에 해당되는 이름들만 먼저 영역 지정을 할게요. 잠깐만 얘들아. 자, 선생님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아까 선택해놨던 게 남아있어서 다시 왔어요. 자, A반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학생들의 이름만을 선택하는 게 아닌 항목 위에 있는 그 성명이라는 국어, 수학, 영어라는 항목 이름도 반드시 포함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즉, 성명과 김한이 영역 지정, 컨트롤 키 지금은 누르지 않아요. 첫 번째 셀 영역 지정,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박민정, 구재훈 영역 지정, 여전히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박민주 클릭. 그러면 A반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이름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자, 잠깐만 선생님 화면 보고요.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화면에서 아까 성명과 김한이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와 대칭되는 위치에 있는 항목 이름부터, 이거 잠깐만. 자, 영역 지정을 했어요. 그거와 일치되는, 대칭되는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위치에 국어, 수학, 영어 점수도 선택을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박민영, 구재훈 선택을 했어요. 그거와 나란히 수평 위치에 있는 나머지 연속 자료들도 선택을 해요. 똑같이 박민주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 수평 위치에 있는 나머지 데이터들도 선택을 합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위에 옆에 있는 국어, 수학, 영어 점수에 해당되는 셀들도 영역 지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도 이제 할게요. 자, 김한이에 대한 국어, 수학, 영어. 선생님 다시 해야겠다.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트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택이 다 됐으면 확인 단추 클릭.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차트를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는 김한이, 박민정, 구재훈, 박민주 학생에 대한 국어, 수학, 영어 차트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 범위를 수정을 할 때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을 할 때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셀을 영역 지정을 할 때 선택한 영역에 수평된 위치에 그 수평된 위치의 나머지 데이터들도 선택을 동일한 위치로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선택이 안 된 친구 혹시 있나요? 차트가 잘 나왔어? 신정이 잘 나왔니? 예진아 잘 나왔니? 용식이 잘 나왔니? 예린이 잘 나왔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종류를 묶은 가로 막대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하고요. 차트 디자인으로 들어갈게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클릭.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차트 종류 변경 클릭. 자, 차트 종류는 묶은 가로 막대형이래요. 먼저 왼쪽에서 가로 막대형 클릭. 왼쪽에서 가로 막대형 클릭. 기본으로 가로막대형 선택하고 기본 묶은 가로막대형 선택이 되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확인 클릭. 그러면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문제와 비교해보면 차트가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왼쪽에 항목 이름이 들어가져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오른쪽에 항목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옵션을 하나 변경하면 동일하게 나타날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3번에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입력할 수 있지요. 자,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차트 제목 클릭, 기본 위치이기 때문에 바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존에 있는 차트 제목의 내용을 지우고요. 자, 내용 입력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텍스트 내용 입력을 하고요. 자, 글꼴에 대한 서식을 변경하기 위해 차트 제목의 테두리 다시 한번 클릭. 차트 제목의 테두리 클릭. 자, 글꼴을 변경하기 위해 메뉴 홈으로 들어갑니다. 메뉴 홈으로 들어오고요. 자, 글꼴은 뭘로 하라고 되어져 있어? 도둠체. 채까지 입력하셔야 돼요. 도둠체. 그냥 도둠이 아닌 도둠체. 도둠과 도둠체는 다릅니다. 도둠체 엔터. 글자 크기 16. 글자 색깔 노랑. 표준색에 있는 노랑.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페인트통 채우기 3개 있는 삼각형 단추, 목록 단추 눌러서 파랑. 표준색에 있는 파랑. 까지 선택하면 이것과 같은 차트가 만들어져요. 제목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까지 잘 됐나요? 예진이 잘 됐어?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면은요.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되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에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자세히 봐봐봐. 어디에 달려있니? 데이터 레이블이 모든 차트에 모든 그래프 안쪽 끝에 달려져 있어요. 아까는 특정 하나만의 데이터 레이블을 달기 위해 한 번 클릭, 다시 한 번 클릭을 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달았어요. 지금처럼 모든 거에 다 달 때는요.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하기 클릭, 데이터 레이블 그냥 클릭하지 말고요. 위치가 나와져 있지요. 어디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안쪽 끝에. 데이터 레이블 옆에 있는 삼각형 클릭, 안쪽 끝에 클릭. 그러면 가로막대의 끝부분에 데이터 레이블이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6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6번에 가로축은 값을 거꾸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가로축에 대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가로축 더블 클릭 따닥. 더블 클릭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 화면 오른쪽에 옵션을 표시하기 위한 거고요. 자, 옵션 중에 축 옵션이 나와져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축 옵션에 보면 바로 보일 것 같은데 얘들아, 값을 거꾸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값을 거꾸로라는 항목이 있어요. 클릭. 그러면 아까는 왼쪽이 0이었는데 지금은 오른쪽이 0으로 변경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됐나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여기에는 처리사항이 없어요. 안 해도 되는 항목인데 모서리를 둥글게를 한번 처리를 해보기 바랍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둥근 모서리 어디에 가서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채우기 및 선에 가서 테두리에 가면 맨 아래쪽, 그리고 맨 아래쪽 둥근 모서리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둥근 테두리가 적용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까 거 안쪽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안쪽 가운데 그림자 스타일에 안쪽 가운데 그림자 스타일도 적용을 해보기 바랍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차트 영역에서 가운데 있는 효과 클릭, 그림자 클릭, 미리 설정해 있는 안쪽 가운데로 클릭. 그러면 그림자가 생긴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됐나요?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자, 요번에는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지금 나와져 있죠. 그래프에서 나는 영어에 있는 회색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영어에 있는 회색의 색깔을 변경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하지 않지만 앞에 있는 최신 기출문제 1회가 아니라 잠깐만. 어딨지? 최신 기출문제 3회의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페이지는 71페이지. 71페이지에 보면 어딨냐? 자, 동그라미 5번을 한번 볼 거예요. 71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차트 영역은 색 변경, 색 16을 지정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간혹가다 이런 옵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트 영역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기존에 나와 있는 색깔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간혹가다가 색 변경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색 변경을 위해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차트 디자인으로 들어옵니다. 차트 디자인에 오면 색 변경이라고 있지 얘들아? 색 변경 클릭. 자, 여기에서는 색 변경 색 16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지금 아마 너희들 오피스 365에서는 색 16이 없고요. 색상표 12가 있을 거야. 아래쪽에 단색형에 보면 요 파란색 빛이거든요. 선생님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내면 색 16이라고 나오는데 너희들은 색상표 12라고 나올 것 같아. 오피스 365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위에 보니까는 색상형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게 1, 2, 3, 4, 5로 넘어가는데 너희들 오피스 365에서는 위에가 4고요. 아래서부터 1이 가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12만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2016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색 16이라는 걸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선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변경이 되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서 바로 사용을 해봤고요. 자, 여기까지 오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요 예제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교재 85페이지에 보면 잠깐만. 옵션은 따로 안 나왔구나.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아래쪽에 각 학생별 영어, 수학, 국어에 대한 차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영어, 국영수에 대한 차트를 그려주고 싶어. 그러면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바로 차트 디자인으로 들어와서 위에 보면 행렬 전환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행렬 전환. 한번 클릭해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범례가 반대가 되어지는 거야. 우리는 학생별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다 만들었는데 범례에 나와 있는 각 계열별의 차트가 만들어졌다면 뭐만 누르면 된다? 행렬 전환만 눌러주면 됩니다. 자, 찾아서 해결했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잠깐만. 자, 하나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디에가 있냐? 지금 너희들 85페이지 동그라미 5번을 보면은요. 옵션에 세로축의 최소값은 20, 값을 거꾸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나와져 있는 항목에서 우리는 아래쪽 가로막대형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눈금이 최소값이 몇으로 되어져 있어? 0으로 되어져 있고 최대값이 120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값을 20으로 할 거고요. 최대값은 100으로 수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가로축을 위쪽으로 나오도록 변경을 해볼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가로축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따닥. 아래쪽에 있는 가로축 더블 클릭.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축 옵션으로 들어와야 돼요. 축 옵션 클릭. 축 옵션에 다시 한번 축 옵션 클릭. 자, 들어왔나요? 축 옵션으로. 이 상태에서 아까 최소값이 0으로 되어 있는데 몇으로 바꾸자고 했어? 20. 기존에 있는 최소값 지우고 20 엔터. 최대값이 자동 100으로 변경이 되어졌어요. 맞나요? 그리고 주 단위가 지금 눈금이 몇 점 단위로 나와져 있어? 10점 단위로 나와져 있어요. 이거를 50점으로 25점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주에 있는 숫자를 지우고요. 25 입력하고 엔터. 잠깐만. 자, 변경을 하면 주 최대값이 자동으로 변경되어지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요거를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값을 거꾸로를 선택을 해놨고, 잠깐만, 다른 걸로 해볼게. 자, 요번에는 요렇게 눈금의 간격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요번에는 영어, 수학, 국어로 되어져 있는 세로축을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세로축 더블 클릭. 세로축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 축 옵션의 요 부분, 항목을 거꾸로라는 거를 찾아서 클릭 한번 해봐요. 항목을 거꾸로 클릭. 그러면 요렇게 세로축이 뒤집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85페이지 그림을 보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항목 이름들이 다 위로 올라가져 있어요. 그 옵션이 값을 거꾸로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수연이 들어왔다. 선생님, 수연이. 미안해. 나 이제 봤어. 아, 네. 수업하면서 지금까지 못 받아가 지금 얼른 초대했어. 수락했어. 아유, 미안해라. 수연아,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수업하느라고 들어온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했네. 수연아, 이따가 앞에 부분 수업한 거를 동영상으로 보내줄게. 네.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질문해주고, 우리 수연이 지금 막 들어왔는데 미안해. 잠깐 쉬는 시간 가질 거거든, 수연아. 자, 지금 22분인데요. 35분까지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잠시만 쉬겠습니다. 수연아 고생 많았어.